안녕하십니까. 이번 2024 달그락 활력소 모집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드리고자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그락 활력소 사업을 담당하게 된 속초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 문화시민팀 백지원 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달그락 활력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달그락 활력소는 속초의 소상공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가게나 공간을 활용해 시민들과 문화 활동을 나누고 이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 거점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간 기반 문화 활동 사업입니다. 기존까지는 OK 활력소로 진행되었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예비 사업의 일환으로 더욱 확장하여 달그락 활력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전적 정의의 달그락이라는 단어는 작고 단단한 물건들이 부딪히거나 흔들리면서 맞닿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이번 달그락 활력소의 달그락이라는 이름은 가게에서 일어나는 활발한 움직임과 소통을 상징하고 음식 문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비전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달그락 활력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공간이 영업 공간을 넘어서서 활기찬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달그락 활력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가게 휴무일이나 공휴일 또는 영업 시작하기 전, 후, 여유 시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운영 횟수는 최소 4회이며 사장님께서 운영이 가능하신 일정이라면 4회 이상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회당 5인 이상 참여자를 직접 모집해 주셔야 합니다. 모집 대상과 모집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OK 활력소를 통해 총 48개소의 참여 공간을 발굴하였는데요. 올해는 신규 12개소를 모집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OK 활력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OK 활력소에 참여하지 않았던 신규 공간 및 가게를 대상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속초시에 사업자 소재지를 둔 가게여야 하며 대표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라면 실무자가 신청을 하거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규 12개소 중에 식당, 카페와 같은 식음료 관련 공간 7개소, 일반 5개소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식음료가 아닌 공간, 예를 들어서 공방이나 소품샵 등의 업종은 일반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그락 활력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장을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보다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게, 음식점, 공방 등의 공간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모집 내용은 화면의 예시와 같은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내용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예산이 100만 원 혹은 200만 원일 수도 있어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운영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 범위는 최대 25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책정하셔도 되지만 담당자가 보기에 예산이 과도하거나 혹은 너무 낮거나 하는 부분은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을 보시면요. 필수 참여 활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달그락 활력소에 선정이 되면 꼭 참여해 주셔야 하는 필수 활동이 총 두 가지입니다. 먼저 10월 다섯째 주에 진행하는 사전 모임 OT와 12월 말에 진행하는 활동 공유회가 있습니다. 사전 모임은 선정된 12개소의 공간과 사장님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동할지 계획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참여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심사 이후 선정이 되면 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비 지급은 사전 모임 OT 이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화면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참가자 모집을 위한 통합 홍보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현판을 제작해 드립니다. 오른쪽과 같은 소형 현판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 프로젝트를 기획하신 세 곳에게 인센티브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성실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그락 활력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모 자격 및 적합 여부가 맞는지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담당자인 제가 서류를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 요청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하실 서류는 크게 세 가지: 신청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 사항으로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이번 2024 달그락 활력소 심사가 전문가 서류 심사로 진행되며 서면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기획하신 의도를 다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이외에도 PPT라든지 영상 등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산점이 주어지거나 하진 않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미제출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메일이나 방문을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방문 접수는 마감 기한이 다르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인 제가 접수 완료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만 온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바로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5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달그락 활력소를 운영하시면서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무 정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사용 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현금 영수증, 인터넷 구매 영수증과 같은 자료들은 꼭 보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그램 명과 주제를 작성해 주시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 계획에서는 자세히 작성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참여 대상은 지인이나 가족들이 함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획하시는 문화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서 모집할 참여자를 한번 새롭게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 회차마다 동일한 참가자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성과 회차당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일정 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은 아직 확정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작성해 주셔도 되는데요. 다만 무엇을 어떻게 진행할 것에 대한 내용은 신청서 다음 장에 작성하시는 예산안이 측정된 근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 주요 내용 부분은 회차별로 상세하게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는 단순하게 내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문화 활동을 진행했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를 내고 또 내 자신과 같이 한 참여자들, 속초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작성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우선 예산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달그락 활력소의 예산은 크게 인건비, 경비, 운영비, 홍보비로 나누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진행자와 전문가 활동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모임을 진행해 주시거나 또는 배우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강사 초청이 필요한 경우 인건비로 책정할 수 있고요. 활동의 방향성 또는 추진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이나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 20만 원 이내로 책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와 단기 임차료인데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 그림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신다면 크레파스 몇 개, 도화지 몇 개, 요리를 하신다면 어떤 식재료를 구입할 것인지 등 상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베이킹을 위한 머신을 임대하는 등 물품 임차가 필요할 땐 단기 임차료로 예산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혼자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혹은 참가자들과 함께 의논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과비 또는 식비 중에 하나를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다과비를 운영비로 책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과 및 식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회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다과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과비와 식비는 전체 기획하시는 프로그램 운영비의 최대 15%까지만 예산 책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비는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활동 전시를 열었는데 리플렛을 제작하고 싶다거나 시집을 만들거나 하는 인쇄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만든 자료집은 저희 측에서도 홍보 및 사업 결과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니 수량을 고려하여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획하실 때 주의할 점은 공간 운영에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 편성을 불가한 점입니다.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원두 구입비라든지 내 가게 아르바이트생의 취급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한다든지 하는 편성은 불가합니다. 또한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의도와 맞지 않는 산출 내역은 제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킹을 내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주조로 삼았는데 액자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산출 내역에 넣는다면 좀 의도와 맞지 않는 산출 내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청서에 나와 있는 예산 기준표 외에도 편성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편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편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면 별도로 연락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4 달그락 활력소를 통해서 사장님이 자신의 취향과 관심, 전문성을 서로 공유하고 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며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문화시민팀 033-636-0674번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 달걀 활력소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가게 사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